자, 이제 드디어 정적분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적분이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적분을 두 가지를 배우잖아요. 적분. 자, 첫 번째로 배운 게 부정적분을 배웠고요. 다른 적분은 아니에요. 같은 적분입니다. 계산적으로 같고, 이제 의미상으로는 조금 달라요. 역사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부정적분은 우리가 미분의 역연산에서 왔다면, 정적분은 바로 뭐냐면, 곡선이 이루는 넓이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곡선이 이루는 넓이.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구분구적법에서 왔다라고 하거든요. 구분구적법.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요. 요번 교육과정에서. 자, 그래서 정적분을 얘기할 때 곡선이 이루는 넓이다. 넓이에서 이제 정적분이 탄생이 됐다라고 하고, 쓰임새도 똑같습니다. 정적분은 인테그럴 기호 똑같이 써요. 대신에 여기서 구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A부터 B까지 뭔가 범위를 제시해요. 그리고 fx, dx는 똑같이 붙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를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얘라는 것은 얘를 적분해서 이걸 대입해서 빼주면 돼 라고는 나오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선 얘는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에요. 이거는 계산만 여러분한테 의미 부여를 하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이론적인 부분도 조금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자, 계산적인 느낌은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먼저 배우는 거고요. 우선 스몰 fx를 적분합니다. large fx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아래 위 구간의 값을 세팅해 놓고 위의 구간의 값에서 아래 구간의 값을 대입해서 빼주면 이 계산이 끝나요. 자, 얘를 적분한 값에 두 구간의 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정적분이라는 건데,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계산적인 느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닿지 않아서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fx라는 그래프가 x축에서 a부터 b까지라는 이 범위 안에 바로 이루는 면적, 바로 이 곡선과 x축이 이루는 면적이 바로 요거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fx가 이루는 이 면적의 값에 대한 내용이 정적분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A부터 B까지라는 건 이제 가로에 대한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가로에 대한 dx, x축이야. 이게 가로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fx는 뭐예요? 세로의 조건, 함수의 조건, 함수 값이잖아요. 세로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여기 점이 표현이 됐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곱하기의 과정이니까 곱해줘. 그래서 최종적으로 넓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정적분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네요. 자, 근데 조금 더 얘기를 더 해드리자면 우리가 정적분이 넓이면 그럼 항상 양의 값만 나올 것이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fx가 밑에서 a부터 b까지의 구간이 이렇게 밑에서 생긴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정적분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까를 생각하면 음수의 값이 나와요. 자, 여기서의 정적분은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면 양수값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면 음수값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적분이 면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 a부터 b까지의 가로의 면적은 양의 값이지만 여기서는 높이의 값이 함수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수값이 둘 다 양이죠. 그래서 양수 곱하기 양수에서 양수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의 케이스를 보면 A부터 B까지의 가로의 위치는 양수라고 말해줄 수 있지만 요 세로의 위치는요. 바로 뭐예요? 밑에서 밑에 있는 값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X축 아래에 있는 값은 음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곱해서 음수야. 그래서 이 정적분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넓이는 넓이지만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말해줍니다. 부호가 있는 넓이. 그러니까 무조건 면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플러스 값으로 표현해야 되는 면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함수 값의 위치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호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느낌은 그 구간만큼의 면적은 맞다라는 거죠. 대신에 그 면적의 부호를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있는 넓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하나만 더 그림을 그리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y는 fx예요.
a부터 b까지가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알 수 없죠. 면적이 누가 더 큰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의 뭐예요? 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면적은 마이너스 값이고 이 면적은 플러스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이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는 거겠죠.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에 실질적인 넓이, 말 그대로 양수의 넓이를 a, 여기에 실질적인 넓이를 라지 b라고 했을 때, 그죠? 이 인테그럴에 대한 이 적분값을 구해보면은 a부터 b까지 이걸 정적분하잖아요. 그러면 a가 a로 오지 않고 마이너스 a로 오고 b는 그대로 더해진다는 거예요. 약간 와닿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적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선 초반에는 이런 내용 없이 그냥 계산적인 느낌이 더 진해요. 그래서 계산만 잘하셔도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뒤에 활용 갔을 때는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정적분이라는 것은 x축으로 그 곡선이 주어진 구간만큼 둘러싼 넓이에요. 근데 그 넓이를 말할 때 뭔가 부호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함수값이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부호화시킨 넓이다라고 말해주고 싶네요.